안녕하세요. ITQ 엑셀 기출문제 1회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TQ 시험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 한 회차에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한글 엑셀 또는 한셀 등 총 5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동시에 선택하셔서 응시하실 수 있고요. 500점 만점 기준으로 200점 미만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합격은 A, B, C등급으로 나눠지고요. A등급은 400점에서 500점, B등급은 300점에서 399점, C등급은 200점에서 299점까지 됩니다. 자, ITQ 엑셀 2010 출제 기준을 살펴보면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되어 있고요. 1작업은 240점으로 표를 직접 입력하고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식을 채우게 되죠. 자, 그 1작업을 이용해서 2작업, 3작업, 4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의 입력은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요. 2작업은 80점으로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서식을 지정합니다. 또는 목표값 찾기, 중복 데이터 및 중복 데이터 제거 및 필터 기능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또는 부분합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80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작업은 100점인데 1작업에서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차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차트는 지문이 좀 많은 관계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엑셀 2010 시험 구조와 유의하실 사항들을 좀 살펴보면 시험지 맨 첫 장에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프로그램 이름을 살펴보시고요. 한글 엑셀 수험 번호와 이름을 기입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수험자 유의사항을 이야기하고요.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장은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고요. 모든 작업의 작업 시트의 A열은 다 1로 조절이 되셔야 됩니다. 즉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의 모든 열은 열 너비가 1로 조절을 해 놓으신 상태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시트 이름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으로 변경하고 순서대로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제1작업으로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살펴보면 1작업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이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조건대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가로 1, 2, 3, 4는 이때 하단에 해당되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으로 채워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입력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1작업은 가장 배점이 높은 240점인데요. 기본적으로 함수를 몇 개 어려워서 못 푸신다 하더라도 입력은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2작업, 3작업, 4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1작업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이제 함수를 설명하게 될 거고요. 조건에 따른 서식, 조건부 서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기타, 이름 정의, 유효성 검사, 셀 서식, 결제란 만드는 거, 제목 도용, 자,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셔야 1작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2작업, 3작업을 살펴보시면 2작업의 경우는 필터 및 서식,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 오셔서 고급 필터 조건 쓰시는 것과 서식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제3작업 역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또는 부분합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요약 정리할 수 있는지 기능은 거의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요. 거의 2작업, 3작업에서는 조금만 노력하시면 거의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제1작업의 함수 부분이 조금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 마지막 제4작업을 보시게 되면
배점이 100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조건도 지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따라 이 출력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트에 반영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일작업에서 가져오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 신중하게 빠뜨리지 않고 작업을 하셔서 100점을 맞으시면 됩니다. ITQ 엑셀 같은 경우에는 2작업부터 4작업은 거의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으시도록 연습을 하시고요. 1작업에서의 함수는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연습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작업의 함수를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그 부분만 별도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서 한 문제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 열려 있다면 자,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실 텐데요. 항상 시험장에 좀 일찍 가셔서 내가 치러야 될 프로그램을 미리 열어서 작업 환경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메뉴, 홈 메뉴, 삽입 메뉴 등 메뉴의 위치라든가 수식 입력줄 등등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을 미리 좀 만져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푸시기 전에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등록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감독관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A열은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너비를 1로 설정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할 것 등 미리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될 내용들을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시트 밑에 보시면 왼쪽 하단의 시트 3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차트 시트는요. 1작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시트 3까지 선택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이때 Shift 키를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시트 3을 클릭하시면 동시에 1 시트부터 2, 3까지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제목줄을 한번 보시면요. 그룹이라는 말이 바로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선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열을 선택을 하셔서 열 머리글이라고 하죠. A, B, C 열 머리글 중에 A를 누르시게 되면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열 너비 메뉴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열 너비 칸에 바로 숫자 2를 써주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모든 시트의 열 너비는 1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택하셨던 내용을 이제 풀어주셔야, 그룹을 해제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트 1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시트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룹 해제가 됐는지 제목줄 보시면 아시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시트 이름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시트 1 이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시트 이름 변경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1 작업이라고 쓰시고 반드시 엔터. 자, 그 다음에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쓰시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시트 3 또 같은 방법으로 제3 작업 쓰시고 엔터. 자, 이렇게 시트 이름을 순서대로 변경하시고 다시 제1 작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저장부터 먼저 해 놓겠는데요.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파일 메뉴에서 저장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저장의 위치는요. 우리가 보통 문서에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파일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요. 자, 이 저장하시는 그 순서는 감독관께서 같이 해주실 거예요. ITQ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쓰시고 본인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줄에
그 프로그램 상단에 보시면 제목줄에 수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작업을 시작하시는데요. 2작업, 3작업 하실 때마다 왼쪽 상단의 빠른 실행 도구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1작업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작업은 240점이에요.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자, 이 데이터, 출력 형태를 똑같이 만드시면서 여기 가로 1, 2, 3, 4는 쓰시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문제를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입력하실 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계산을 통해서 채우셔야 되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상품 코드부터 글자를 입력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입력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하시기 전에 이 밑에 조건을 보시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맑은 고딕의 10일, 맞춤은 출력 형태, 글자는 지금 문자의 경우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사열에 먼저 마우스를 클릭하고요. 쓰십니다. 쓰실 때 지금 제가 맑은 고딕의 글꼴이 10일인지 확인 안 해드렸는데요. 기본 글자가 지금 맑은 고딕의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썼고요. 자, 이렇게 쓰실 때는 탭키를 누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G4열에 보시면요,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잠깐 보시면 같은 행에 쓰실 때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판매량 순위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하시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쓰실 때 전월 쓰시고 키보드의 Alt와 엔터를 누르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탭키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제일 먼저 입력이 그냥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입력을 빠른 속도로 해 놓으실수록 우리가 문제풀이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글자를 쓰시고 숫자의 경우는 콤마를 나중에 찍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표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날짜 있습니다. 날짜는 2014 빼기 11 빼기 29 형태로 똑같이 써주시고 숫자의 경우만 콤마를 빼고 넘버키를 보시면서 숫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자료 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입력한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상품명 같은 경우에 열의 너비가 글자를 표현하기에 공간이 좀 좁습니다. 자, C열과 D열 경계선에 놓고요,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의 경우는요,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셔서 여기 홈 메뉴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이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한 번에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셀 병합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요 하단에 보시면 최소 전월 판매량 워커 상품수,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요, 대각선이 표시된 이 부분 보고일, 이 부분은 셀이 병합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셀 병합은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13에서부터 D13, 자, 이렇게 이 범위를 지정하고요. 셀 병합 버튼을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이 세 부분이 아직 더 영역이 있으니까요. 떨어져 있는 영역으로 해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지금 B14에서부터 D14까지 범위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F13에서 14.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좀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건너뛰고요. 보고일에부터, 그러니까 G13에서부터 H13.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 지정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맞춤 그룹에 보시면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란 부분을 메뉴를 눌러주시면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병합될 곳을 범위 지정을 먼저 하고 셀 병합을 누르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셨을 때는요, 다시 셀 병합 후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셀이 분리가 됩니다. 셀이 나눠지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셀을 병합을 먼저 하세요. 하시고, 자, 그 다음 작업은요, B4에서부터 J14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셔서 테두리를 먼저 그려주시는데, 뭐 테두리를 그리셔도 되고 맞춤을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를 그리겠다고 했는데요. 자, 바깥쪽 테두리는 굵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선도 굵은 선입니다. 그죠? 여기 아래쪽, 여기 좀 자세히 크게 안 보이시는데요. 여기 최소 전을, 여기도 조금 진한 선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선이 되겠고요. 대각선 있고요. 자,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범위 설정을 하셔서 제일 먼저 홈 메뉴 글꼴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이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먼저 눌러주세요. 모든 테두리 누르시면 자, 이렇게 테두리가 다 그려지죠. 자, 다시 범위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바깥쪽만 굵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줄의 아래쪽과 이 줄의 위쪽이 되는 부분이죠. 따로따로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범위의 위쪽과 이 범위 아래쪽에 있는 부분만 굵은 선으로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모양은 똑같이 그 문제지에 나온 모양과 테두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맞춤, 범위가 지정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맞춤 탭에 가시게 되면 글꼴을 가운데로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는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왜냐하면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누르시게 되면요, 숫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만 범위 지정하셔서 이렇게 가운데 맞춤만 누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이요. X자 대각선 모양을 그리실 때는 자, 범위를 셀 포인트를 클릭하시고 글꼴의 테두리에 가시면 자, 대각선을 그리기 위한 모양이 없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맨 아래 다른 테두리를 눌러주셔요. 맨 아래 다른 테두리 눌러주시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현재 선 스타일은 눌러져 있고요. 자, 대각선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상향, 하향 대각선을 선택하셔서 동시에 선택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셀 테두리 모양은 어느 정도 지금 출력 형태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은 입력을 하셨고요. 정렬이라든가 맞춤이라든가 테두리는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차례차례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제목 상자와 카메라 도구는 좀 나중에 작업을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먼저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B4에서부터 J4, G14, I14는 주황색으로 채워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요, 범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B4에서부터 J4 출력 형태 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하시기가 편한데요. 자, 그 다음에 보고 1 상품명이죠. 컨트롤 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회원가가 있는 I14 컨트롤 키 눌러서 범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꼴 탭에 보시면 채우기 메뉴가 있는데요. 채우기 색에 보시면 이 하단의 표준색에서 주황이라고 마우스 포인터에 주황이라는 도움말이 뜰 때 클릭하시면 정확한 색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황색으로 지정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상품명 옆에 코브라 209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자, 문제 보시면 이 부분이요. 이거는 쓰시는 게 아니고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의 상품명 C5에서부터 12까지 영역이 표시되도록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쓰지 않았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셀 포인트를 H14에 놓으시고요. 데이터 메뉴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은 윤곽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도구에 화면이 조금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좀 다르게 좀 작아서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시게 되면 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대화 상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한 대상이라는 부분에 드롭 버튼을 눌러서 목록으로 바꿔주십니다. 범위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록으로 바꾸시고 하단에 원본이라는 칸을 클릭하고 자, 문제에서 C5에서부터 C12까지 범위를 유효성 검사 대상에 지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클릭하고 직접 시트에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H14 옆에 드롭 버튼이 생겨요. 이게 이제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드롭 버튼을 누르셔서 코브라 209라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유효성 검사입니다. 자, 글자가 다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 H열과 I열 경계선에 놓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적당히 오른쪽으로 끌어서 글자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브라 209는요 쓰시면 안 되고 유효성 검사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셀 서식 G5에서부터 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EA를 붙여라 이렇게요. 세 자리마다 컴마를 찍고 표시하고 EA라는 영문자를 붙여 주십시오. 자, 이 문제를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범위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G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지정했고요. 쉼표 스타일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제 뒤에다가 EA라는 글자만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홈 메뉴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게 되면요. 표시 형식 옆에 여기 자세히 버튼, 대화 상자를 불러내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면 이 목록 상자에서 우리가 먼저 컴마, 세 자리마다 컴마를 표시해야 되는 서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샵, 컴마, 샵샵, 제로 형식이 바로 숫자의 세 자리마다 컴마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형식칸이 있는데 이 형식칸에 여러분이 표시하고자 하는 서식을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요. 자, 따옴표 입력하고 영문자 EA를 표시합니다. EA라는 영문자는 문자 값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글자 앞뒤로 반드시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셔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숫자의 세 자리마다 컴마 뒤에 EA라는 문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는 G5에서부터 G12에 대한 영역에 전월 판매량이라는 이름을 정의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름 정의죠. 자, 이름 정의의 개념은 절대 번지의 개념을 갖게 되는데 이 이름 정의를 하셔야 하단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해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기 하단에 3번 문제 최소 전월 판매량을 계산하게 될 때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5부터 G12요. 이 부분이 되겠죠. 범위를 지정하실 때 반드시 재차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G5에서부터예요. G4부터 하시는 경우도 수험자 중에는 가끔 있으세요. 자, G5에서부터 G12까지 범위 잘 보시고 수식 입력줄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름을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그
그리고 반드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각각의 셀 이름은 G5, G6이지만 이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영역에 대한 이름은 전월 판매량이라고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함수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름 정의한 내용이 만약에 이름이 잘못되거나 수정을 하셔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범위 지정해 놓을게요. 자, 하고 수식 메뉴에 가시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탭이 있고요.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요, 여기서 편집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만약에 잘못하셨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고 새로 만드시는 게 더 빠르세요. 이름 정의를 하시는데 범위를 잘못 지정했거나 이름을 잘못 써서 수정하셔야 된다, 이 부분까지 알고 가시면 좀 더 완벽하겠죠. 자, 삭제를 하시고 다시 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시간이 넉넉하시면 편집 메뉴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와 삭제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